아나키즘 14번째. 파리 고민은 문명 미숙했지만 파리 고민의 위대한 업적은 고민이 전속했다는 것 그 자체이다. 그것을 키운 토양은 근대 사회이다. 설령 살육을 한다 해도 그것을 짓밟아 없앨 수는 없다. 그를 짓밟아 없애고자 한다면 정부는 자기 자신의 기생적 존속 조건인 노동에 대한 자본의 존재를 짓밟아 없애야 할 것이다. 칼 마르크스. 파리 고민은 1872년 3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70일 동안 파리에서 발생한 공산주의, 자유지상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운동, 아나키즘 등 진보적 사상의 총체적 혁명이다. 파리 고민은 70일간 존속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정부이며 프랑스 역사상 최초이자 최후의 공산주의 정권이다. 고민 정부는 자코병주의, 공산주의, 아나키즘 등 다양한 이념의 총합체로 여성 참정권 보장, 노동시간 제한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진보 정책을 펼쳤다. 고민의 배경. 고공혁명의 도시로 명성이 자자하던 파리는 그에 걸맞게 강력한 시민 봉기의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1871년 프랑스 전쟁 이후 당시의 세금 값도 못하던 무능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파리 고민이 주도해 일으킨 혁명과 혁명정부이다. 지난 1789년의 대혁명 이후 중요한 정치적 격변마다 파리 시민들이 세코챙이, 모스켓 등등으로 무장하고 파리 시청, 호텔회의를 장악해 골기 거점을 하나 투쟁을 벌였고, 그 전통에 따라 파리 고민 혁명정부도 시청의 보금자를 틀었다. 파리 시민봉기 전통은 16세기 이근호 전쟁의 파리 신성동맹 이후 현대인 오란조끼 운동까지 대대로 이어지는데, 이 중 1871년의 파리 고민혁명과 혁명정부가 프랑스 혁명사의 핵심을 이룬다. 당시 프랑스 제2제정이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황제 나폴레옹 3세가 무기력한 정치적 한계를 드러내자 프랑스 정치권은 나폴레옹 3세를 폐위시키고 프랑스 제3공화국을 수립한다. 그러나 아돌프 티에를 수반으로 새로 들어선 공화정부도 국정 전반에 걸쳐 나폴레옹 3세 못지않은 무능한 실체를 드러낸다. 심지어 신생 독일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위르름 1세의 즉위식에 프로이센의 식민국과 다름없던 프랑스 벨사유 궁전에서 행해져 프랑스 국민들은 극심한 우려감에 빠진다. 나아가 새롭게 구성하는 국민의회가 자리를 잡은 도시가 앙시eng 레지임의 상징이었던 벨사유였으니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파리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혁명의 도시인 만큼 파리 시민들은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전쟁의 굴욕적인 패배로 불만에 차있던 시민들의 분노는 의용군인 국민 이병의 처리 문제로 폭발하고 만다. 대다수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던 임시정부가
프랑스군의 예비군 역할을 하던 의용군을 무작정 무장해제에 시키려 들자 파리 시민들과 의용군의 불만이 폭발한다. 파리 고민의 역사와 당철. 파리 고민 공보 1871년 3월 20일자. 파리와 프랑스는 지금 진행되는 혁명의 성격, 원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당하는 이 비탄 곡동 불행의 책임이 프랑스를 배신하고 파리를 외국에 내준 후 이 위대한 도시의 파멸을 재촉하는 이들에게 있다. 고인은 파리 주민들의 열망과 소망을 확인하고 명확히 인식할 의미가 있다. 파리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인민의 권리, 자유롭고 정상적인 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유일한 통치 형태인 공화정을 인정하고 공고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프랑스인이 인간, 시민, 노동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고민의 자체를 강력 요구한다. 불화무기를 든 파리는 용맹함과 평온을 지키기 위해 열정과 활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파리는 만인의 자유와 영광에 헌신하고자 무기를 들었을 뿐이다. 우리는 투쟁할 의무, 승리할 의무가 있다. 어제까지는 이런 여자가 없었으나 곧 만천하의 이름을 날릴 이미 2천한 프롤레타리아트들이 정의와 권리에 대한 깊은 애정과 프랑스와 공화정에 대한 끝없는 헌신으로 충만해 침략당한 조국과 이어받는 자유를 구하러 단호히 일어섰다.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서고 부흥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프랑스 혁명의 고함 전통을 재차 회복하고 있다. 고민은 모든 정치 체제의 토대다. 고민의 자체를 보유해야 한다. 곧 고민의 독특한 특성과 전통과 필요를 인정하는 자치행정, 자치정부를 가져야 한다. 3월 18일 티에리는 국민의병이 보유하고 있는 대포를 살치기 위해 정규군을 파견했다. 티에리의 군인들은 대포가 자리에 목마르뜨리에 들어가 대포를 강탈했지만 곧 분노한 시민들과 국민의병들이 몰려들었다. 군중들이 모여들자 정부군 여단장은 발포를 명령했지만 정부군들이 오히려 시민들과 손을 잡으면서 정부의 진압 정책은 실패했다. 이 일로 정부의 주도권은 파리 시민들에게 넘어갔다. 3월 26일 고민 평의원 선거가 파리에서 치러졌고 84명의 평의원이 선출되면서 고민 평의회가 출범했다. 평의원들은 대다수가 자코뱅과 공화주의 성향의 인물이었고 프랑스주의자, 불동주의자, 아나키스트 등도 섞여 있었다. 이들은 3월 28일 파리시 종합광장에서 파리 고민이 성립을 선언했다. 이튿날부터 파리 고민은 10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정부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조화이으로 구성된 파리 고민 정부는 강도 높은 진보적 활동을 연계했는데 먼저 정치적 주체를 인민으로 설정했고 인민주권을 표방했다. 그리하여 고민평의회의 의원들은 지역구 시민들의 찬반 의중에 따라 직위를 유지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밟았다. 고민은 이런 인민중심 구조하에서 다양한 사회주의 정책들을 펼쳤다. 고민정부는 노동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들을 다수 시행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공량을 접수하도록 조치했고 노동자업을 중심으로 공량을 운용하도록 조치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도왔다. 또 노동시간을 하루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했고 최저임금제와 야간 노동금지 등의 파격적인 조치도 시행했다. 이외에도 주택임대료를 조정하고 빈곤층을 우대했으며 공창제의 공익성을 재검토하고 도박을 금지시켰다. 새로운 교육 정책으로 교회와 교육을 분리했는데 당시 캐톨릭의 영향으로 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고민정부는 종교 분리를 내세워 세속주의적 교육 정책을 시행했다. 초등과정에서 의무교육제를 무상으로 시행했고 직업학교를 설립해 직업교육도 강화했다. 교육 내용도 교리보다는 실용과 교양을 겸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예술교육도 중시해 예술가들을 여러 형태로 지원해주었다. 당시 고민의 지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한 대표적인 예술가가 규스타프 클베다. 그는 고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다가 고민 진압 이후 스위스로 망명해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고민정부는 여성과 외국인의 권리시장에도 열을 다했다. 말 고민은 여성들과 외국인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했고 이들이 고민정부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 덕분에 여성들은 최초의 여성 대중운동 조직인 여성동맹을 결성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런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고민은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도 인정했으며 독신 여성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연금 지원도 시행했다. 고민정부는 법률론뿐 아니라 사실혼인 경우에도 이 정책들을 적용해 인류애를 앞장서 실천한다. 또 독일 출신 노동자를 노동부 장관으로 기용하기도 했는데 독일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2등 국가였고 불과 몇 달 전까지는 프랑스와 전쟁을 했던 나라임을 감안하면 이는 고민정부의 포용력과 개인의식을 기반한 자신감의 발로였다. 그 밖에 고민정부는 권위주의에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되는 공격을 감행해 나폴레옹 1세 당시 세워진 방돔탑 등 여러 권위적인 건물과 기념물, 문화유산들을 정책적으로 파괴하기도 했다. 혁명의 실상 초기에는 고민 측의 병력이 훨씬 우세했으나 2주일 만에 전세가 역전되었다. 벨사이유의 제4공화국 정부는 그간 충성심이 의심스러워 파리에서 철수시킨 정규군 대신 지방에서 쟁집한 군대를 집결시키고 독일의 오토 폰 비스마르크와 교섭해 독일에 잡혀있던 약 40만여 명의 프랑스군 포로들을 석방시켜 전력을 편입했다. 한편 고민과 제3공화국 정부 간의 협상도 진행되었지만 큰 이견차를 보인 끝에 파국을 맞아 4월 2일부터 양진영 간 전투가 시작된다. 고민 측은 훈련 부족과 기울 미비로 패배를 거듭했는데 특히 명확한 지휘계통의 부재와 다양한 정파들 간의 상호 불신으로 인해 전투는 고민군의 연속 패배로 이어진다. 당시 고민군의 존경받는 지휘관이었던 로셀은 군사위원회 의장직을 그만두면서 사임서를 작성한다. 고민 의원 동지들 모두들 토론을 앞장서나 실제 아무도 따르지 않는 지휘 책임을 내가 계속해 줄 수 없다. 고민은 입으로 열띤 토론 하나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만일 내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력이 있다면 나는 적을 징계할 수 있다. 사이비 포병위원회가 포병대 조직을 막았고 중앙위원회의 몸가림이 집행을 지연시키고 대장들의 비이성적 선입견이 군대 동원을 지체시키고 있다. 결국 5월 21일 밤 벨사이 정부는 파리 시내로 쳐들어와
전열이 흐트러진 파리 고민 병력과 28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피해의 일주일 전투를 감행한다. 패망을 직감해 절망에 빠진 파리 고민 과격파들은 이성을 잃고 파리의 대주교를 비롯해 곳곳의 반대파들이 학살에 나선다. 또 띨르리 궁전, 르궁전, 빨레르와얄과 총세기에 건축된 각종 정부 법원 청사 건물 등 수많은 역사적인 건물들을 적의로 불태우며 결사항전한다. 베르사유 정부군도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 된 고민측 포로를 즉결 처형하는 등 피의 보복을 자행했다. 이때 죽은 사람의 숫자는 대략 3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1871년 당시 파리 인구는 175만 명 정도로 2%가량이 대학살로 죽은 것이다. 즉결 재판 처형자 수는 대략 2만 5천 명 정도였다. 파리 고민의 총 희생자 수는 즉결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전사자들과 피의 주간 이후에 무차별 학살된 사람들을 포함하면 그 수요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넘쳐났다고 전해진다. 이 대학살극 이후 파리 고민 정부는 결국 해체되었고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도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진압 후 파리 고민이 진압된 이후에도 제3공화국의 피의 보복은 이어져 4만여 명의 법정에 걸려 나왔고 13,450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 중 사형 판결이 선고된 이는 270명, 강제노동 410명, 요새 금고형 3,989명, 유형 3,507명이었다. 1875년 군부가 의회에 보고한 통계에 따르면 진압 후 투옥된 자가 43,522명이고 이 중 7,213명이 예비심에서 석방되었으며 나머지 36,309명이 기소되었다. 이 중 기소 무효가 23,727명, 무죄 판결이 2,445명이었으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수는 11,137명이었다. 이 중 사형이 93명, 무기가 251명, 유형이 4,586명, 나머지는 군고형이었다. 일부 고민 참여자들은 프랑스를 빠져나와 망명길에 올렸다. 이후 티에르를 대통령으로 옹립한 프랑스 제3공화국은 다시 명명을 이어나간다. 그러나 1871년 총선에서 친정부 강성 보수왕당파가 참패하면서 중도 보수 공화파가 승리를 거두자 공화파는 정치위기를 극복한 이후 고민 가담자에 대한 대사면령을 1879년과 1880년에 걸쳐 연이어 내려 전원 석방했다. 일부 고민 가담자들은 의회 정치에 참여하며 정계에 진입한다. 이후 파리 고민의 주류 위험이었던 급진 공화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아나키스트들이 프랑스 정계에서 차츰 일정 지분을 차지함에 따라 프랑스 정계도 고민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비록 당대에는 실패했지만 후대에 이르러 파리 고민과 혁명 정신은 부활된 셈이다. 영향. 파리 고민은 실패로 끝났지만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시도는 이후 세계사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훗날 러시아 혁명을 통해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인 소련을 세우는 데 성공한 블라디미르 레닌은 파리 고민을 사회주의 혁명의 예외 연습이다 라고 구할 정도로 파리 고민을 외경으로 중시했다.
이 파리 고민은 전 세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티격수로 자리하게 된다. 한편 프랑스 혁명사에서 이 파리 고민은 그간 프랑스 혁명의 주도 세력인 쌍킬로트들의 최후의 폭력혁명으로 자리매김된다. 역사가 데이비드 톰슨 파리 고민은 1789년 이래 프랑스 혁명 전통에서 가장 중대한 혁명이었지만 파리 고민이 반문명 야만 쪽으로 와해되어 이후 폭력적 호소의 효능을 불신하게 되었다고 실토했다. 이어 프랑스가 평화적 방법으로 전환해 혁명을 이어가는 동기가 파리 고민이라고 톰슨은 해석했다. 역사가 비우리는 파리 고민을 통해 프랑스가 얻은 것은 파리 고민을 통해 혁명의 중심점이 파리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들었다. 이전까지 프랑스의 정치적 중심은 파리였으며 프랑스 대혁명을 시작으로 모든 혁명은 파리에서 시작되었고 지방은을 소외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파리 고민은 파리를 차지했는데도 지방에 밀려서 패배했다면서 파리의 혁명 기반의 절대 우위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폭력과 불안정 및 사회적 위기는 늘 동반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파리 고민의 실패로 조직화된 사회주의의 성장이 지연되었다는 설도 있다. 물론 이후 프랑스에서 사회주의는 웬만큼 영향력을 가졌지만 주류는 되지 못했다. 종래 파리 고민이 해체되면서 국민이병부대도 해체되었는데 공권력이 아닌 민중을 대변하는 힘이 소멸된 것은 문명의 티보이다. 전세계 좌익에서 널리 불리는 인터내셔널과는 파리 고민이 작곡했다.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웨이거는 파리 고민 당시 벨기에에 체류 중이었다. 이거는 파리 고민을 능동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파리 고민을 진압기 위해 정부군이 파리에 들어와 참혹한 전투와 학살을 자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절규했다. 이거는 파리 고민의 슬픈 패망을 참혹한 해라는 시집을 통해 생생히 묘사해 출간한다. 길거리의 바리게이트 위에서 죄인은 피와 죄 없는 피로 붉게 묻는 디딤돌 사이 바리케이드 위에서 12살의 소년의 친구와 함께 체포되었다. 이 녀석 너희들 놈들과 한 빼지. 소년은 대답한다. 우리들은 친구일 뿐입니다. 좋아, 장교는 말했다. 너희는 총살을 갑니다. 자리를 기다려라. 그 소년이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시계를 전해주고 오겠다고 말했다. 장교는 의심의 눈초리로 소년을 노려보았다. 그건 핑계지. 도망치려는 수작이지. 아닙니다. 틀림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좋아, 도중에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쳐. 장교는 소년을 풀어주었지만 소년은 못 돌아왔다. 소년은 등을 벽에 대고 선체 꿋꿋이 외쳤다.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형은 수치를 부른다. 그래서 사수는 소년을 놓아주었다. 아이여, 나는 알 수 없다. 선도 악도 영웅도 도둑도 모두를 끌어넣어 흘러가게 하는 회오리 속에서 무엇이 너를 이 전투에 끌어들였는지.
하지만 나는 말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 마음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마음임을. 빅토르 웨이고. 고도인의 명확한 인식. 다양한 사회적 악의 원인은 국가 형태가 아닌 국가의 존재에서 찾아오는다. 국가가 사회의 캐리커처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국가는 국가의 연구 보호하에 있는 인간을 단순히 자기 캐리커처로 조작한다. 국가는 일관되게 개개에게 자신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억제하고 내부 충동과 모순된 것들을 간직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좋은 신민이라는 공인된 양식의 패턴에 인간을 기어넣는 것이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방해받지 않으려는 보통 인간이라면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는 스스로의 천부적 요구에 적합하게 삶의 환경을 조성하기 마련이다. 여호두인은 인간은 적절한 경제 조건이 있고 개성의 타인을 착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공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실은 정치적 급진주의 선도자들도 대부분 놓치고 있었기에 선도자들은 후에 자신들이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싶어 했던 국가 권력의 친위 구조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고도인의 무국가 사회라고 하는 사상의 전제는 모든 자연스러운 부와 사회적 부를 사회적으로 소유하는 것과 생산자가 자유롭게 협력하는 것으로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훗날 아나키즘적 코민주의 창시자로 지정된다. 고도인의 저서는 영국의 선진적 노동자 집단과 계몽된 자유주의적 인텔리겐치아의 일부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고 이어 영국의 청년사회주의 운동의 출현에 응원했다. 청년사회주의 운동의 주도적 이론가는 로버트 오원, 존 그레이, 윌리엄 톤슨 등이었다. 이 운동은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에 걸쳐 리버테리안 특징을 견지하고 있었다. 아나키즘 이론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위인은 피에르 조제 프루덩이다. 그는 지적 재능이 뛰어난 수재로 명확하게 근대 사회주의 이론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발군의 저술가였다. 프루덩은 자신의 시대의 지적 사회적 표력의 현황을 두루 통찰했고 그것이 그와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한 그의 관점의 기반이었다. 따라서 추종자들은 시간의 제약 가운데 발생된 프루덩의 특수한 실천적 계획들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당시 많은 사회주의 사상가들 중 프루덩만이 사회 부적응의 원인을 깊이 이해하고 그의 광범위한 처방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신랄한 적대자이며 사회진화 가운데 새롭고 고차원적인 지적 사회적 생활의 재발 형태를 파악해 이 진화 형태는 어떠한 추상적 일반 공식으로 구성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프루동은 자코뱅파의 전통의 영향력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당시 프랑스 민주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의식은 이 전통에 지배되어 중앙집권국가, 중앙집권 경제정책은 자연스러운 사회진보 프로세스의 간섭이라는 동일한 판단을 했다.
붕괴에 있어서 이 두 세력은 암적 존재였고 이를 배제하는 것이 19세기 혁명의 커다란 과제라고 여겼다. 그는 재산을 착취적 특권이라고 비난했지만 마흔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를 인정했다. 다만 이 권리가 타인을 착취해서는 안되며 개개인 노동의 풍요로운 산물의 소유를 만인들이 보증해주는 한에서였다. 푸르동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 상호 부조에 기초한 연합주의 조직은 평등한 서비스와 교환으로 서로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증한다. 산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평균 노동시간이 산물의 가치의 척도가 되고 상호교환의 기반이 된다. 자본은 고리 대공업자 같은 권력을 박탈당하고 노동업자가 완성에 이용된다. 만인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되므로 자본은 착취의 도구 노릇을 멈춘다. 이 경제의 형태는 정치적 관계수단을 쓸모없게 한다. 사회는 커뮤니티들의 동맹이 되어 개개의 모든 것을 자력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필요에 따라 조정 수급한다. 그 중에서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 가운데 그 한계가 아닌 안정과 승인을 도모한다. 개인이 사회에서 가장 자유로워지고 가장 독립된 주체성을 향유하면 사회는 더욱 운영성을 지닌다. 푸르동이 가까운 영리의 일로 여겼던 연합주의 조직은 사회 발전에 어떠한 제한도 설정하지 않고 최대한의 개개인의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뒷받침한다. 푸르동은 연합에 관한 이 관점으로 당시 싹트기 시작한 내셔널리즘의 정치 활동도 견제했다. 특히 마치니, 가리발디, 렐레벨 같은 강력한 내셔널리즘 옹호자들과 싸웠는데 푸르동은 그 동시대인의 누구보다도 대내셔널리즘 적대감에 사로잡힌 인물이었다. 푸르동은 사회주의의 발전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특히 라틴 국가들의 사회주의를 집중 인식시켰다. 조시아 워렌, 스티븐 폴 앤드루스, 벤자민 터커와 같은 미국의 유능한 이론가들과 개인적 아나키적 목표와 방향을 공유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푸르동의 견해에 깊이 다가설 만한 지적 완성자는 없었다. 막스 슈티리노의 저서 의일자가 그 소유는 아나키즘의 독특한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 저서는 곧 사장되고 아나키즘 운동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이후 50년 뒤에 돌연 부활한 스티리노의 저서는 곧 걸출한 철학서로 평가받는다. 최근 인간이 우여곡절 끝에 고차원적 권력에 의존하게 된 유래를 탐구하며 이 탐구조사에서 얻은 지식을 기반해 추론을 이끌어낸다. 이 책은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반란의 책으로 아무리 극찬받는 권위도 숭배하지 않고 자립적 주체의식을 올곧게 유지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오미알 바쿠니는 정열적인 혁명인자를 지닌 용맹한 아나키즘 전사였다. 바쿠니는 푸르동의 교의의 충실한 제자이며 그 교의를 경제적 영역으로까지 확장했다. 제1인터내셔널의 집산주의파와 함께 그는 토지와 모든 생산 수단의 집단 소유를 지지하고 사유재산권은 개별 노동의 온전한 산물에 한정했다. 바쿠니는 동시에 공산주의 적대자였다.
당시 공산주의는 철저히 권위주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을 오늘날 볼셰비즘이 답습하고 있다. 베를린에서 열린 평화와 자유동맹회의에서 연설한 4개의 스피치 중 하나인 그는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의 모든 세력을 국가에 통합하고 국가에 왕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반대로 국가를 폐기하기를 바란다. 권위와 정부의 보호라는 원리의 완전한 폐기 말이다. 인간을 도덕화하고 문명화하는 것을 구실로 이 원리는 오늘까지 인간을 노예화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파괴해왔다 하고 주장했다. 바쿠니는 철저한 혁명가이며 기존의 계급투쟁이 평화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따위의 말을 믿지 않았다. 지배계급은 최소한의 사회개혁에서조차 맹목적이고 고집스럽게 적대적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그렇게 기존 사회 시스템이 가진 모든 교회적, 정치적, 군사적, 관료적, 법률적 제도를 폐기하고 그보다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을 유도적절히 제공키에 자유노동자협회 연합을 도입해 국제적 사회주의 혁명의 선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바쿠니도 혁명이 목전에 닥쳤다고 믿었다. 때문에 모든 독재나 과거의 여러 역행들로부터 혁명을 지켜야만 하기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인터내셔널의 혁명적 리버테리언 요소를 연합하는 일에 쏟아부었다. 바쿠니는 근대의 독창적 아나키즘 운동의 창시자였다. 표트르 크로포트키는 아나키즘의 중요 옹호자였다. 그는 근대 자연과학의 협조를 아나키즘의 사회과학적 발전에 전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 방안을 탐구했다. 그는 독창적 서적 상호 부조론에서 사회진화론에 도전했다. 사회진화론의 이론가들은 생존경쟁이라는 다인파의 중심 이론을 내세워 약자에 대한 강자의 약육강식 패턴을 자연 프로세스의 철칙으로 지정해 기존의 사회 재반 조건의 필연성과 연관지으려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개념은 만인들은 생명표를 인지도 못할 뿐더러 수명을 그저 감수해야만 하는 자연 법칙이라는 멜서스류의 교의에 순순히 복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크로포트키는 이런 무제한적 영역으로서의 잔영 개념 현실생활의 캐리커처에 지나지 않으며 자연에는 생사를 걸고 싸우는 짐승들 같은 생존 경쟁뿐만 아니라 사회적 본능과 사회부조의 상호부조의 진화에 의한 약한 종족의 사회적 결합, 종족 보존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원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크로포트키는 인간이 사회 창조자가 아니라 사회가 인간의 창조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은 자신이 앞서 존재한 사회에서 사회적 본능을 이어받아 왔다고 했다. 사회적 본능만으로도 타종적이 지닌 신체적 위성에 대항하여 자신의 제1환경 내에서 자신을 보존할 수 있고 고도의 발달도 담보되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생존 경쟁에 있어서 사회생활은 전무이고 오직 그 신체적 장점에만 의존해 온 종족이 일관되게 퇴화되고 제의 경향에 의존한 사회적 본능이 제1의 경향보다도 앞서 있다는 관점을 오늘날 자연과학과 사회 연구에서
일관 등에 수용되며 인간 진화에 관한 인문사의 자연과학적 사색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치아의 전제정치 아래에서조차 자유화의와 연대적 협력이 동료와의 관계 대부분이 장애되고 있다. 사회생활을 제외하면 그런 일들은 불가능해. 설령 국가가 가진 지강의 수단이나 압제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 내면 깊은 곳의 근원적 성질에서 유래한 자연스러운 행동의 형태는 오늘날 경제적 착취와 정보의 보호 명분 아래 방해를 받아 왜곡되기 일쑤이다. 이것이 야생의 짐승들 간의 생존 경쟁 같은 인간사회의 살벌한 생존 경쟁인데 이는 사회구조와 자유협동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호모사피엔스 시대부터 계승되어 온 인간의 개인적 책임의식이나 선의지 모든 사회율이나 사회정의 사상의 기원이 되는 타인을 향한 연민의 발현 능력 등이 발달하는 것은 자기의 품에 있을 때이다. 바쿠닌과 마찬가지로 크로포트킨도 골수의 혁명가였다. 그러나 크로포트킨은 엘리제, 르클리 등의 사람들처럼 혁명을 진화 프로세스의 한 특수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인이었다. 새로운 사회적 열망의 자연 발달은 종종 권위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한되는데 그 파시즘 인간 생활의 부정적 요인으로 기능하기 전에 폭력으로 그 낡은 껍질을 분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프루동이나 바쿠닌과는 반대로 크로포트킨은 생산수단뿐만 아니라 노동의 산물에 관해서도 지역사회의 공동소유를 옹호했다. 현재의 기술로 개인의 노동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노동 방법을 이성적으로 방향 결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나키즘적 고민주의는 조셉 데자크, 엘리제 르클리, 에리코 말라테스타, 칼로 카피에로 등이 이전에 이미 주장하였고 오늘날 대다수의 아나키스트가 옹호하고 있지만 크로포트킨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이론가였다. 무정부주의와 이상 돌스토이나 간디의 맥락에서 사회 개혁에는 도덕적 재생이 선행되어야 하며 점진적인 방법으로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보다 자유로운 사회 공동체를 위해 도시개혁을 제안한 폴 굿만도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어떤 우리들은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를 시도함으로써 이상사회에 접근하려고 했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은 무정부주의 전 역사를 통해 항상 재발되어 왔다. 영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평화주의 시위가 전개되었고 미국의 경우 정상적인 삶의 방법을 거부하는 일단의 현상들이 1970년대에 나타났다. 자유주의자들이 꿈꿔왔던 완전한 무정부주의 사회 실현은 어려운 것이지만 아버트리드의 작품 성실 예찬 속에서 진정한 무정부주의 가치를 느끼고 동감할 수 있다. 인류 문화사에 있어서 이상사회는 수평선상에 사라져가는 한 척의 돛담배 같은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쪽을 향해 나아가지만 결코 도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열정으로서 순간마다 세속과의 투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무정부주의 관점이 유용한 것은 현실 세계를 평가하는 시금석으로
이상으로서이다. 즉위하던 대규모 조직과 복잡성에 대한 반동으로서 그것은 인간 정신이 파동과 같은 편력 과정에 맞물려 있다. 무정부주의적 통찰력은 도시 및 농촌의 계획과 참여에 의한 공동체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리드가 의무교육과 개인적 수양으로 성취되는 괴차와 가정이라고 불렀던 영역에서 가장 큰 효용성을 발휘할 것이다. 무정부주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앞서 사회적 윤리적 신조이다. 그것은 거대한 국가 권력과 법인에 대해 지역적 이해관계와 애양심의 가치도 일깨워준다. 현대적 감각의 아나키즘. 아나키즘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들기까지 다양한 운동과 현상에 맞물린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자유 파티 등의 패턴들과 상호 진정성으로 산포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과 현상들은 아나키즘의 근본 원리인 자유와 상호 협력을 실천적으로 실현하면서 권위적인 제도와 규제는 거부하는 문명성을 나타낸다. 곧 아나키즘은 다양한 사고들과 행위들이 펼쳐지는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하고 의미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나키즘에도 항해와 문제점이 존재한다. 아나키즘은 권위와 계급을 폐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이는 인간의 본성과 실제 상황이 배치될 수도 있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경쟁심과 이기심을 지니고 있으며 갈등과 갈등 행위 과정에서 권력이나 주의가 생성될 수도 있다. 또한 아나키즘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가치관과 이념을 공유한다고 가정하지만 이는 다양한 문화와 성향을 가진 현대적 개성체로 구조된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은 개인적인 취향과 성향에 따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상호 간의 갈등과 불화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나키즘은 이러한 인간의 법작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아나키즘은 지배 없는 사회를 꿈꾸는 사상이다. 아나키즘은 다양한 문파와 흐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사상가들이 그들의 시대와 환경에 맞게 아나키즘을 해석하고 발전시켰다. 아나키즘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세계의 도처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였으며 여러 혁명과 진보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아나키즘은 권력에 부여되는 조직 자체를 부정하는 성향 탓에 차츰 세력은 약화되었으며 그 탓에 스탈린주의와 파시즘의 도전과 탄압을 받기도 했다. 아나키즘은 지배 없는 사회를 꿈꾸는 사상이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조직화된 정치적 계급 투쟁뿐 아니라 모든 정치적 조직 규율 권위를 거부하고 국가 권력기관의 강제 수단의 철폐를 관철해 자유와 평등, 정의, 형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토피아적 목표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인류사의 혁명과 진보운동이 일어나는 어느 곳에서든 아나키즘은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어 인류 문명을 진보시켰으며 21세기에 들어 신자유주의 자본 권력에 반대하는 세계적 운동에도 많은
아나키스트들이 참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나키즘은 21세기 초문명 사회에서도 유효하고 필요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나키즘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이데올로기로 사회적 운동의 주축으로서 불평등한 세계를 평등으로 견인해 마땅하다. 아나키즘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